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드디어 22평을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이게 3월 말에 고가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들면서 쭉 빠지면서 25%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요. 팔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그럼 팔아야 될 종목이 뭐냐?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금 부담이 있는가? 또는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지금 부담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그 PCB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라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PCB가 필요하다. 그럼 PCB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호재로 인식해서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좋아지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하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하위에 있는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 있는 기업들 먼저 주가 상승이나 주가의 움직임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100% 내려갈 겁니다. 100% 내려갈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주냐?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불리죠. 샘 올트먼도 뭐라 그러냐면 야 도저히 나 이거 못 쓰겠다. 내가 차라리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지금 뭐 8천조니 9천조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내가 새로 나한테 맞는 거를 너네보다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쓰고 말지 너네 거 못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먹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수페타시스에서 그쵸? 자, 이게 지금 그 세몰트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즉 총수요. 그러니까 총수요는 커지죠.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 CEO죠. 젠슨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이번에 GTC죠. GTC에 나와서 한 말이 우리의 점유율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랜딩이 목표다. 근데 이렇게 폭리를 취했는데 어떻게 소프트 랜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시한 게 한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한 90% 정도인데 한 30% 정도 떨어질 거다. 근데 이것도 지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봤느냐? 애플에서 봤어요. 지금 애플이 스마트폰을 점유하고 있는 게 30%입니다. 30%. 그렇죠. 절대 성능은 엔비디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플처럼 그렇죠. 기존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까지 갈 건지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쪽 그렇죠. 엔비디아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하위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이 근데 이게 다 엔비디아에서 사는 고객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판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 그쵸 후발 업체들 이자 고객사이자 경쟁업체들이 되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쪽에서는 기판을 늘려서 대응을 합니다. 즉 전체적인 총 물량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주가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을 다 잡아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그리고 있는 내용처럼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졌고 이쪽 구간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갖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발생하느냐? 역배열 구간으로 다시 바뀌고요. 그럼 또 떨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막 9만 원, 10만 원씩 간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실적 발표하고 쭉 떨어져서 7만 원 한 중반 요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 가격대가 7만 7천 원이니까 삼성전자의 가격대도 문제가 없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군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20일 이후에 나옵니다. 항상 늦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 일단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격상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를 보는 것은 가치 투자자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를 보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본다는 건 미래를 예상해야 되잖아요.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는, 즉 가격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난 결과, 즉 타점을 적극적으로 보고 가격에 집중한 결과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들을 보면 쭉 보면 1%씩 20%씩 이렇게 수익을 내가고 있죠. 근데 제가 싸게 사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가치를 봤으면 이 종목은 이 가격인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사서 기다리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또 사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여기서 떨어져서 내가 15%를 조금 까먹는다고 해도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다. 내가 보고 있는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즉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D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그렇죠? 그런 결과 뭐 26%, 2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제가 진행하는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인데, 선익 시스템 HLB작, 이거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어저께 뭐 젠백스 링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젠백스 링크 이런 식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젠백스 링크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뭐 한 5에서 6%, 그리고 오늘도 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도 12%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 날 시가에 공략한 결과 상한가 마감하고 어저께 소폭 조정, 오늘도 12%. 여기서 이제 하락 확인하면 이제부터는 매도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돈 안 받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수 페타시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뭡니까?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를 제가 보는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죠.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 폭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며칠 동안 강한 건 뭐죠? 낸드 쪽, 그렇죠? 낸드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양디지텍이나 이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낸드 쪽이 무한정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쪽으로도 시세가 돌 수밖에 없다. 즉, 뭐 낸드, PCB, HBM, 그리고 비메모리 쪽, FSD나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런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다시 고가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소통방에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를 다 공유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했고,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폭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수페타시스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보는 거,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된 매매가 중요하다.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고요. 올라갔을 때는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봤을 때 가치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를 봐야 된다는 점. 하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